오후 3시 거실의 벽시계가 규칙적으로 시간을 알렸다. 똑, 똑, 똑. 미경은 소파에 앉아 그 단조로운 소리를 듣고 있었다. 남편 정수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고 큰딸 수지는 취업 준비로 도서관에 갔으며 작은 아들 준영은 대학 강의실에 있을 시간이었다. 또 혼자구나. 미경이 중얼거렸다. 결혼한 지 25해. 언제부터인가 집안이 이렇게 조용해졌다. 가족들과 나누는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다. 저녁 몇 시에 들어오는지, 용돈이 필요한지, 세탁소에서 옷을 찾아왔는지, 그런 실용적인 말들만 오갔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달랐다. 그때는 할 이야기가 넘쳤다. 누가 감기에 걸렸는지, 학교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친구들과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런 소소한 이야기들로 하루가 금세 지나갔다. 미경은 설거지를 하러 부엌으로 향했다. 개수대 앞 작은 거울에 자신의 얼굴이 비쳤다. 50대 초반의 여성.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고 입가에도 세월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나는 뭐 하고 사는 거지? 거울 속 자신에게 물어봤다. 그냥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 가슴이 답답했다. 젊은 시절 꾸었던 꿈들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 대학에서 문학을 전공하며 소설가가 되고 싶다던 그 꿈은 언제 잊혀진 것일까?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살림을 하느라 어느새 자신만의 시간은 사라져 버렸다. 하루하루 가족을 위해 살다 보니 자신이 누구인지 잊고 살았다. 그때 며칠 전 아파트 게시판에서 본 전단지가 떠올랐다. 동네 독서 모임 회원 모집.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함께 읽고 함께 나누는 시간. 한번 해볼까? 미경은 용기를 내기로 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다.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자 미경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나 독서 모임에 나가볼까 해. 정수가 반찬을 집으며 대답했다. 독서 모임. 좋지.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잖아. 큰딸 수진이 고개를 들었다. 엄마도 취미생활 하시는 거예요? 좋은데요. 작은 아들 준영도 스마트폰에서 잠시 고개를 들었다. 독서 모임이면 책 읽는 거죠? 괜찮은 것 같은데요. 가족들의 반응이 나쁘지 않아서 미경은 안도했다. 화요일이 되었다. 미경은 오랜만에 외출복을 차려입었다. 거울 앞에서 립스틱도 발랐다. 마음이 설렜다. 얼마만의 설렘인가. 동네 카페에 도착했을 때 미경의 가슴은 두근거렸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6명 정도의 사람들이 둥글게 앉아 있었다. 모두 50대에서 60대로 보이는 중년들이었다. 그중 한 남자가 일어서서 미경을 맞았다. 어서 오세요. 처음 오셨죠? 네. 박미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민호예요. 이 모임을 만든 사람이에요. 민호는 50대 중반쯤 보였다.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있었고 목소리도 차분했다. 여기 앉으세요. 오늘은 사랑의 편지라는 프랑스 소설을 읽고 왔는데요. 그날 독서 모임은 활발했다. 각자 책을 읽으며 느낀 점들을 이야기했다. 미경은 오랜만에 접하는 순문학 작품에 조금 어려움을 느꼈다. 민호가 미경에게 물었다. 이 소설 어떻게 읽으셨어요? 솔직히 어려웠어요. 이런 깊이 있는 책을 읽은 지가 너무 오래돼서요. 처음엔 다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민호의 이해하는 목소리에 미경은 고마웠다. 모임이 끝난 후 민호가 다가왔다. 차 한잔 하실까요? 오늘 처음이라 좀 어색하셨을 것 같아서요.
미경은 잠시 망설였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근처 카페에서 민호는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 들려주었다. 저는 5년 전에 이혼했어요. 혼자 지내면서 책과 더 가까워졌죠. 외로우시겠어요. 가끔요. 하지만 이런 모임이 있어서 견딜만해요. 미경도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했다. 집에서는 생활 얘기만 해요. 밥 먹었어? 돈 필요해? 이런 것만요. 아, 그렇군요. 민호의 목소리에 이해가 묻어났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경의 마음은 복잡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 있었지만 동시에 자신을 경계하는 마음도 있었다. 나는 유부녀야. 이런 감정은 안 돼. 집에 도착해서 정수에게 간단히 이야기했다. 독서 모임 어땠어? 좋았어요. 좋은 분들이더라고요. 그래. 앞으로 계속 나가. 정수는 다시 TV에 집중했다. 미경은 방으로 들어가서 거울을 봤다. 얼굴에 생기가 돌아 보였다. 두 번째 모임에서는 귀족의 사랑이라는 러시아 고전 소설을 다뤘다. 주인공 안젤라의 선택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안젤라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가정을 버린 건 잘못이죠. 한 회원이 말했다. 맞아요. 아무리 사랑이라고 해도 가족을 버릴 수는 없어요. 다른 회원도 동조했다. 미경은 조용히 듣고 있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안젤라도 많이 고민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불륜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죠. 회원들의 시선이 미경에게 집중되었다. 미경이 당황하며 말했다. 물론이에요. 가정이 먼저죠. 다만 안젤라의 심정을 이해한다는 뜻이었어요. 그렇죠. 이해와 동조는 다른 거니까요. 민호가 도움을 주었다. 모임이 끝나고 카페에서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미경 씨, 결혼 생활이 힘드시죠? 미경이 깜짝 놀랐다. 어떻게 알았어요? 표정에서.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가정을 지켜야 해요. 당연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민호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다만 가끔은 이해받고 싶을 때가 있죠. 미경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정말 오랜만에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우리 좋은 친구로 지내면 좋겠어요. 미경이 먼저 선을 그었다. 물론이죠. 민호도 동의했다. 집에서 큰딸 수진이 엄마를 유심히 봤다. 엄마, 요즘 다르시네요. 뭐가? 표정이 밝아지신 것 같아요. 독서 모임 때문인가 봐요. 그런가? 엄마가 행복해 보이니까 저도 기분 좋아요. 그날 밤 미경은 잠이 오지 않았다. 민호가 자꾸 생각났다. 그의 따뜻한 목소리와 이해하는 눈빛이 계속 떠올랐다. 하지만 이런 감정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잡았다. 세 번째 모임의 주제는 정원사의 아내라는 영국 소설이었다. 이 작품을 두고 회원들 사이에 약간의 긴장감이 돌았다. 이 소설은 너무 선정적이네요. 한 회원이 불편해했다. 문학작품이라 해도 불륜을 미화하는 건 좋지 않아요. 다른 회원도 강하게 반대했다. 가정의 소중함을 생각하면 이런 작품은 문제가 있어요. 미경은 아무 말을 할 수 없었다. 이 소설의 내용이 자신의 현재 상황과 너무 닮아 있어서 불편했기 때문이다. 민호도 평소보다 조용했다. 모임이 일찍 끝났고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오늘은 차 생략할까요? 네, 그러죠. 미경도 동의했다. 둘 다
무언가를 피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집으로 가는 길에 미경은 결심했다. 조금 거리를 두어야겠다고. 이 감정이 더 커지기 전에 스스로를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며칠 후 정수가 미경의 변화를 눈치챘다. 요즘 왜 그래? 표정이 어두워졌어. 뭐가요? 독서 모임 때문이야? 뭔가 고민 있으면 얘기해봐.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미경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날 밤 수진이 엄마 방으로 찾아왔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표정 보면 알아요. 수진이 엄마 손을 잡았다. 엄마, 저희한테 말해봐요. 미경의 눈에서 눈물이 났다. 수진아, 엄마가 이상한 것 같다. 왜요? 독서 모임에서 한 분을 알게 됐는데 남자분이야.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대화만 좀 했을 뿐이야. 하지만 내가 그분에게 자꾸 마음이 가는 것 같아. 이러면 안 되는데. 수진이 잠시 생각했다가 말했다. 엄마, 당연히 거리를 둬야죠. 엄마는 유부녀고 저희들 엄마예요. 그러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수진이 엄마를 안았다. 엄마, 마음이 힘드시겠어요. 하지만 엄마라면 잘하실 거예요. 한 달 동안 미경은 독서 모임에 나가지 않았다. 마음을 정리하고 거리를 두려고 했던 것이다. 그런데 민호로부터 문자가 왔다. 건강상 문제로 잠시 모임을 쉽니다. 걱정 마세요. 미경은 불안해졌다. 건강상 문제라니 무슨 일인지 궁금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민호가 사는 아파트를 찾아갔다. 초인종을 눌러도 아무 대답이 없었다. 옆집 아주머니에게 물어봤다. 502호 사시는 분 어디 가셨는지 아세요? 아, 그분요?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암이래요. 꽤 오래 앓으셨다더라고요. 미경은 다리에 힘이 빠졌다. 어느 병원인지. 평화병원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 미경은 급히 병원으로 향했다. 병실을 찾아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민호가 침대에 누워 있었다. 많이 야위어 있었지만 미경을 보자 여전한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올 줄 알았어요. 왜 말 안 했어요?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다. 말하면 뭐해요. 괜히 걱정만 시킬 텐데. 언제부터 그랬어요? 6개월 전부터 알았어요. 그래서 독서 모임을 만든 거였어요. 뭐라고요?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어서요. 혼자 있기보다는. 그런데 미경 씨를 만나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민호가 창밖을 바라봤다. 오랜만에 누군가를 진짜 좋아하게 됐어요. 미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얼마나 더 시간이. 의사가 길어야 6개월이라고 하더군요. 민호 씨, 저도 당신을. 알아요. 민호가 미경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우리는 선을 지켜야 해요. 네. 대신 가끔 이렇게 와주세요. 친구로서. 미경이 고개를 끄덕였다. 집에 돌아온 미경은 정수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독서 모임에서 만난 분이 암 환자예요. 정수가 놀랐다. 암이라고? 네. 6개월 정도 시간이 남았대요. 그 분이 저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도
미경이 고개를 숙였다. 정수가 한참을 생각했다. 그분 혼자 지내쇼? 네. 이혼하셨어요. 외롭겠네. 화가 날 일이야? 당신은 잘못한 게 없잖아. 정수의 반응이 의외였다. 25년 동안 살면서 당신을 모르겠어? 당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정수가 아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가끔 병문 안 가. 그분이 외로우실 텐데 마지막 시간이라면 따뜻한 친구가 있어야지. 정말요? 응. 다만 선은 지켜야 해. 물론이에요. 미경은 남편을 새롭게 보게 되었다. 아이들에게도 이야기했다. 독서 모임, 친구분이 많이 아프셔서 가끔 병문안 가려고 해. 수진이 말했다. 그러세요. 엄마 마음씨 저도 알고 있어요. 준영도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하지 말고 잘 다녀오세요. 가족들의 이해에 미경은 고마웠다. 동시에 더 큰 책임감을 느꼈다. 일주일 후 아침, 미경의 휴대폰이 울렸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다. 간병인의 목소리가 차분했다. 미경 씨, 민호 씨께서 어젯밤에 돌아가셨어요. 미경은 한동안 아무 말을 할 수 없었다. 알고 있던 일이었지만 실제로 마주하니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평안하게 가셨어요. 마지막까지 누군가 이름을 부르시더니 미소를 지으셨거든요. 아마 미경 씨 이름이었을 거예요. 간병인의 말에 미경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언제? 장례식이. 내일 오전 10시에 평화공원 묘지에서 있을 예정이에요. 민호 씨가 미리 모든 준비를 해두셨더라고요. 미경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끊었다. 정수가 아내의 모습을 보고 다가왔다. 무슨 일이야? 민호 씨가 돌아가셨어요. 정수가 아내를 안았다. 많이 슬프겠다. 좋은 분이셨는데 내일 장례식 가도 될까요? 당연히 가야지. 마지막 인사는 해야지. 그날 저녁, 미경은 민호와의 추억들을 떠올렸다. 처음 독서 모임에서 만났을 때의 따뜻한 미소, 카페에서 나눈 진솔한 대화들, 병원에서 보낸 조용한 시간들, 모든 것이 꿈같이 느껴졌다. 수진이 엄마 방으로 들어왔다.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아. 슬프지만 괜찮아. 그분이 엄마에게 정말 소중한 분이셨구나. 응. 나에게 다시 꿈을 꾸게 해주신 분이야. 장례식 당일, 미경은 검은 옷을 입고 평화공원 묘지로 향했다. 정수도 함께했다. 작은 장례식장에는 독서 모임 회원들이 모두 참석해 있었다. 민호 씨 덕분에 우리가 만났네요. 김 선생님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책 얘기만 해도 눈이 반짝이시던. 박 여사님도 고개를 끄덕였다. 마지막까지 우리 모임 걱정하시더라고요. 계속 이어가자고 하시면서. 미경은 관 앞에 국화꽃을 놓으며 마지막 인사를 했다. 민호 씨, 정말 고마웠어요. 저에게 다시 살아갈 용기를 주셔서.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했다. 약속드려요. 소설 꼭 쓸게요. 독서 모임도 계속할게요. 안녕히 가세요. 장례식이 끝난 후 모임장 역할을 했던 이 여사님이 미경에게 다가왔다. 미경 씨, 민호 씨가 이걸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봉투를 건네받은 미경의 손이 떨렸다. 언제 주셨어요? 한 달 전쯤이었어요. 혹시 모르니까 미리 준비해뒀다고 하시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온 미경은 혼자 방에 앉아 편지를 열었다. 민호의 정성스러운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사랑하는 미경 씨께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저는 이미 떠났을 것입니다. 슬퍼하지 마세요. 미경 씨 덕분에 제 마지막 시간이 정말 행복했어요. 처음 독서 모임에서 미경 씨를 보았을 때 뭔가 특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책을 사랑하지만 어딘지 지쳐 보이는 꿈을 잃어버린 것 같은 슬픈 눈빛이었어요. 그 눈빛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생기를 찾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정말 기뻤습니다. 우리의 만남을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순수한 우정이었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준 아름다운 인연이었어요. 미경 씨가 있어서 저는 마지막까지 외롭지 않았습니다. 꼭 소설을 써주세요. 미경 씨에게는 분명 쓸 이야기가 있어요. 중년의 한 여성이 어떻게 다시 꿈을 찾았는지, 어떻게 자신을 발견했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독서 모임도 계속 이어가 주세요. 그곳은 제가 만든 것이지만 이제는 미경 씨와 다른 회원들의 것입니다. 책을 통해 사람들이 만나고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받는 그런 공간으로 키워나가 주세요. 마지막으로 정수 씨와 아이들을 더 사랑해 주세요. 그분들은 미경 씨의 변화를 묵묵히 지켜봐 주었잖아요. 특히 정수 씨의 넓은 마음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이해해 주시고 받아들여 주셔서요. 미경 씨, 이제는 정말 미경 씨로 사세요. 누군가의 아내나 엄마가 아닌 박미경이라는 한 사람으로요. 쉰이 넘었다고 늦은 게 아니에요. 지금이 새로운 시작이에요. 언젠가 하늘에서 미경 씨의 소설을 읽는 날을 기다리며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세요. 영원한 친구 민호 올림. PS. 책상 서랍에 제가 모아둔 문장들이 있어요. 소설 쓸 때 도움이 되길 바라요. 미경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슬픔만의 눈물이 아니었다. 감사함과 사랑, 그리고 새로운 다짐이 섞인 눈물이었다. 정수가 방문을 두드렸다. 들어가도 돼? 네, 들어오세요. 정수가 들어와서 아내 옆에 앉았다. 편지 내용이 어때? 미경이 편지를 정수에게 보여주었다. 정수는 천천히 읽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참 좋은 분이셨구나. 마지막까지 당신을 걱정해 주시고. 당신, 화 안 나요? 글쎄, 만말이지 오히려 고마워. 고마워요? 그분 덕분에 당신을 다시 보게 됐어. 그동안 내가 당신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 정수가 아내 손을 잡았다. 늦었지만 이제는 내가 더 나은 남편이 될게. 그날 밤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다. 미경이 민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떤 분이었는지, 어떻게 자신에게 용기를 주었는지 말이다. 엄마 인생에 정말 소중한 분이셨구나. 수진이 말했다. 저도 그런 친구 만나고 싶어요. 준영도 진지하게 말했다. 그런 분들은 쉽게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야. 평생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한 특별한 인연이지. 정수가 덧붙였다. 미경은 가족들을 바라보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민호가 마지막 편지에서 말한 것처럼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었다. 민호 씨 뜻대로 소설을 써볼게요. 독서 모임도 계속하고요. 응원할게요, 엄마. 나도 도와줄게. 그렇게 미경의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었다. 민호는 떠났지만 그가 남긴 꿈과 용기는 미경의 가슴 속에서 계속 자라나고 있었다. 민호가 떠난 지 석 달이 지났다. 미경은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컴퓨터 앞에 앉았다. 민호가 남긴 문장들을 옆에 놓고 조금씩 자신의 이야기를 써내려갔다. 처음에는 한 줄 쓰기도 힘들었다.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했다. 미경 씨에게는 분명 쓸 이야기가 있어요. 하지만 민호의 편지를 읽을 때마다 용기가 났다. 오늘은 어디까지 썼어? 정수가 아내 옆에 앉으며 물었다. 요즘 정수는 퇴근 후 미경의 글쓰기를 도와주고 있었다. 맞춤법을 확인해주고 문장이 자연스러운지 읽어보기도 했다. 민호 씨를 처음 만난 장면을 쓰고 있어요. 힘들지 않아? 조금. 하지만 써야 해요. 약속했거든요. 정수는 아내의 모습이 예전과 많이 달라진 것을 느꼈다. 뭔가 확고한 목표가 생긴 사람의 모습이었다. 독서 모임도 계속되었다. 민호가 없어진 자리는 컸지만 회원들은 그의 뜻을 이어가려고 노력했다. 미경이 모임장을 맡았고 새로운 회원들도 하나씩 늘어나고 있었다. 오늘은 바람의 언덕을 읽어왔는데요. 김 선생님이 말했다. 로즈의 강인함이 인상 깊었어요. 저는 윌리엄을 향한 일방적인 사랑이 안타깝더라고요. 박 여사님이 덧붙였다. 미경은 조용히 듣다가 입을 열었다. 저는 로즈가 마지막에 자신을 찾아가는 모습이 좋았어요. 잃은 것도 많지만 그제서야 진짜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잖아요. 그렇네요. 미경 씨 말씀 들으니 새롭게 보이는군요. 새로운 회원이 감탄했다. 모임이 끝난 후 미경은 민호가 자주 앉았던 자리를 바라봤다. 그가 있다면 뭐라고 말했을까? 분명 웃으며 잘하고 있어요 라고 말해줄 것 같았다. 한 달, 두 달, 석 달이 더 지났다. 미경의 원고는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제목은 가을 오후의 친구로 정했다. 중년의 한 여성이 독서 모임에서 만난 친구와의 우정을 통해 자신을 되찾아가는 이야기였다. 어느 날 저녁, 미경이 가족들에게 말했다. 원고가 거의 다 됐어요. 정말요? 축하해요, 엄마. 수진이 기뻐했다. 읽어봐도 돼?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지만 읽어보세요. 정수와 아이들은 밤늦게까지 미경의 원고를 읽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서 수진이 말했다. 엄마, 이거 정말 감동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준영도 동의했다. 정수가 진지하게 말했다. 출판사에 보내보자. 이 정도면 충분히 책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요? 하지만 제가 뭐... 왜 안 돼? 좋은 이야기잖아. 시도는 해봐야지. 가족들의 격려에 힘을 얻어 미경은 용기를 내어 몇 군데 출판사에 원고를 보냈다. 한 달 후 드디어 한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다. 안녕하세요, 박미경 선생님. 바람출판사 편집부입니다. 보내주신 원고를 검토해봤는데 정말 좋은 작품이네요. 출간을 검토해보고 싶은데 시간 되실 때 한번 만나볼 수 있을까요? 미경은 전화를 받으며 가슴이 두근거렸다. 꿈만 같은 일이었다. 정말이에요? 네, 요즘 중년층 독자들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품위 있는 우정과 자아 발견에 대한 부분이 인상적이었어요. 출판사를 다녀온 미경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정말 책으로 나온대요. 꿈만 같아요. 축하해, 여보. 정말 자랑스러워. 정수가 아내를 안았다. 민호 씨가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미경의 눈에서 눈물이 났다. 6개월 후 미경의 첫 소설 가을
오후에 친구가 서점에 나왔다. 표지에는 가을 나무 아래서 책을 읽는 두 사람의 실루엣이 그려져 있었다. 출간 기념으로 동네 서점에서 작은 북토크가 열렸다. 독서 모임 회원들이 모두 참석했고 가족들도 왔다.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한 독자가 물었다. 미경이 마이크를 잡고 답했다. 제게는 정말 소중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 덕분에 저는 다시 꿈을 꿀 수 있게 되었죠. 이 책은 그분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거예요. 친구분은 지금 어디 계신가요? 하늘나라에 계세요. 하지만 항상 제 마음속에 살아계시죠.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있었다. 북토크가 끝난 후 김 선생님이 다가왔다. 민호 씨가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그럴까요? 확신해요. 미경 씨가 이렇게 멋진 작가가 되는 걸 보시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실까요? 책이 나온 지 한 달 후 미경은 놀라운 소식을 들었다. 가을 오후에 친구가 중년층 독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엄마, 인터넷 서점 리뷰 봤어요? 수진이 컴퓨터 화면을 보여줬다. 50대 여성의 마음을 너무 잘 그렸다. 눈물이 났다. 나도 용기를 얻었다. 이런 리뷰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미경은 믿기지 않았다. 자신의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고 있다니. 엄마, 방송국에서도 연락 왔어요. 준영이 말했다. 방송국에서? 네. 작가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정수가 웃으며 말했다. 우리 집에 유명인이 사네. 미경은 민호의 편지 구절이 떠올랐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정말 그의 말이 맞았다. 1년이 지났다. 미경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오전에는 글을 쓰고 오후에는 독서 모임을 진행하고 저녁에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냈다. 두 번째 소설도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이번에는 가족의 소중함과 중년 부부의 재발견에 대한 이야기였다. 어느 날 저녁, 정수가 새로 산 카메라를 들고 왔다. 예전에 하던 사진 다시 시작하기로 했어. 정말요? 좋아요. 주말에 같이 사진 찍으러 갈까? 가을 단풍도 보고. 좋아요. 오랜만에 둘이서 나들이 하는 거네요. 그러게. 신혼 때 이후로 처음인 것 같아. 수진과 준영도 각자 자신의 길을 찾아가고 있었다. 수진은 드디어 좋은 회사에 취직했고 준영은 대학 생활을 즐기며 장래를 준비하고 있었다. 엄마 보니까 저도 꿈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돼요. 수진이 말했다. 어떤 꿈? 회사 다니면서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엄마처럼요. 저도요. 나중에 엄마 같은 작가가 되고 싶어요. 준영도 덧붙였다. 미경은 가족들을 바라보며 마음이 뿌듯했다. 자신의 변화가 가족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독서 모임도 더욱 발전했다. 이제는 20명이 넘는 회원들이 참여하고 있었다. 나이도 다양했다. 40대부터 70대까지 각자 다른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이 책을 매개로 만나고 있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미경이 말했다. 새로운 회원 중에는 50대 초반의 여성이 있었다. 그녀의 눈빛이 1년 전 자신과 닮아 보였다. 무언가를 잃어버린 듯한 허전한 표정이었다. 안녕하세요. 이은주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다 커서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고 싶어서 왔어요. 반갑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으로 이곳에 처음 왔었거든요.
미경이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다. 여기서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실 거예요. 모임이 끝난 후 은주 씨가 미경에게 다가왔다. 선생님, 가을 오후에 친구 읽었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고마워요. 저도 선생님처럼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누구든 할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미경은 민호가 자신에게 했던 말들을 은주 씨에게 전해주었다. 그렇게 민호의 따뜻함이 다른 사람에게도 이어지고 있었다. 그날 밤, 미경은 민호의 묘소를 찾았다. 손에는 자신의 두 번째 소설 원고를 들고 있었다. 민호 씨, 안녕하세요. 묘비 앞에 앉아 미경이 말했다. 약속 지켰어요. 첫 번째 소설이 나왔고 두 번째도 곧 나와요. 독서 모임도 잘 되고 있고요. 가을 바람이 나무숲을 흔들었다. 많은 사람들이 제 책을 읽고 위로받고 용기를 얻는다고 해요. 정말 당신 말이 맞았어요. 저에게 쓸 이야기가 있었네요. 미경은 원고를 묘비 앞에 잠시 놓았다. 이번 소설은 가족 이야기예요. 당신이 마지막에 해준 말 기억나죠? 정수 씨와 아이들을 더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정말 그렇게 하고 있어요.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다. 당신 덕분에 저는 정말 박미경으로 살고 있어요. 누군가의 아내나 엄마가 아닌 저 자신으로요. 하지만 동시에 더 좋은 아내가 되고 더 좋은 엄마가 되고 있어요. 이상하죠? 자신을 찾았더니 다른 역할들도 더 잘할 수 있게 되었어요. 미경은 미소를 지었다. 가끔 꿈에 나와주세요. 제가 잘하고 있는지 봐주시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미경의 휴대폰이 울렸다. 출판사에서 온 전화였다. 선생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가을 오후에 친구가 올해의 좋은 책에 선정됐어요. 미경은 가슴이 뛰었다. 민호가 정말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다. 집에 도착하니 가족들이 모두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축하해요. 수진이 케이크를 들고 나타났다. 출판사에서 연락 왔다며? 정말 자랑스러워. 정수가 아내를 안았다. 우리 엄마 이제 진짜 유명한 작가네. 준영도 기뻐했다. 그날 밤, 온 가족이 거실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서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서로의 꿈을 응원하는 진짜 가족이 되어 있었다. 여보, 고마워. 미경이 정수에게 말했다. 뭐가? 그때 민호 씨 일로 힘들어할 때 이해해줘서. 그런 걸 뭘. 오히려 나야말로 미안했어. 그동안 당신을 너무 몰랐구나 싶어서. 이제는 서로 많이 알게 됐죠? 그렇지. 앞으로도 더 많이 알아가자. 창밖으로 별빛이 쏟아지고 있었다. 미경은 그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1년 전, 그녀는 텅 빈 집에서 격식의 소리만 듣고 있던 외로운 중년 여성이었다.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모르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작가 박미경, 독서 모임 회원들의 리더, 정수의 아내, 수진과 준영의 엄마. 여러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확고한 나가 있었다. 민호는 떠났지만 그가 남긴 선물은 계속 자라고 있었다. 용기, 꿈, 사랑,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믿는 마음. 미경은 내일 아침에도 컴퓨터 앞에 앉아 새로운 이야기를 쓸 것이다.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이야기를.
그리고 오후에는 독서 모임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것이다. 책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그 소중한 시간을 별들이 더욱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 중 하나는 분명 민호일 것이다. 하늘에서 미소 지으며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고마워요. 민호 씨. 정말 고마워요. 미경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새로운 하루가 곧 시작될 것이다. 꿈으로 가득한, 사랑으로 가득한 새로운 하루가. 미경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잠자리에 들었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았다.